자, 오늘 7월이죠. 벌써 이제 오늘 새로운 하반기 시작하는 7월 열매 맺는 우리가 축복을 맛보는 CBGNS 경영비법. 오늘은 일 잘하는 직업 만들기. 지난달에는 일 잘하는 CEO 했었죠. 우리 일 잘하는 CEO 했었고, 이번 달에 이제 일 잘하는 직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한 세 가지 볼 건데,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서 17장,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아시다시피 에레미야서는 제일 어려운 시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시기에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제가 에레미야에 만든 미국의 CBS가 만든 CD를 이렇게 보면 막 우물에도 갇히고 울고 다니고,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하신 에레미야 애가도 뒤에 나오고 하는, 우리가 오면서 우리 회장님하고도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 얘기했지만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 다들 밑에 층에 막 공시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제일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 또 했던 이 에레미야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저주가 아닌 하나님 복을 주는 걸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했고, 이 말씀은 또 제가 다니는 충영교회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려고. 요즘 성경통독 에레미야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어려운데, 자, 여기서 우리가 17장 5절에서 8절에 이 부분은 지혜에 대한 부분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지혜. 그런데 성경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에 우리가 잠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전도서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지혜를 예수님도 그렇고 가르쳐줄 때 굉장히 대조적인 방법을 많이 쓰셨죠. 좁은 문, 그죠, 넓은 길, 그 다음에 뭐 반석 위에 짓는 집, 모래 위에 짓는 집. 오늘의 지혜는 두 가지죠. 뭐하고 뭘로, 이렇게 우리 나무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지혜인데, 어떤 나무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막의 떨기나무가 뒤에 제가 구분을 좀 해놨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하나, 밑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래서 이 두 나무인데, 우리가 그래서 찬양도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있는 3절, 그죠?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급이 마르지 아니함 같아. 이 말씀 가지고 했지만 우리가 저는 같은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두 나무 사이에 우리는 어디에 위치할 거냐라고 하는, 나와 우리 기업은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고 봐야 되는데, 사막의 떨기나무와 위치한 건지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우리가 위치한 건지, 나와 우리 기업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거는 위에 보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무릇 위에 보면 사람을 믿으며, 그죠? 굉장히, 그럼 어떤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에 떨어졌을까? 위에 말씀을 그대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힘을 삼고,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거죠. 사람을 믿으면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열매 맺는 경영에서 사막의 떨기나무도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열매를 맺었는데 가서 보면 열매 안에 막 먼지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열매를 못 맺지 않은데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 열매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어서 메마른 땅이고 건조하고. 그러면 사막의 떨기나무가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돼야 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주 심플하게. 그러면 사막의 떨기나무가 어떤 저주를 받느냐? 저는 여기서 하나만 딱 뽑으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메마르고 건전한 땅에 살지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냥 휙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이사야서에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목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고 그 몫을 누려야 되는데 이 몫을 못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런 안 좋은 거. 그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되는데 사막의 떨기나무 쪽에 있는 이것도 어떤 것들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게 왜 그럴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고 이럴 때 우리는 좋은 것을 놓치고 지나치는 거는 아닌가.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진짜 매일 좋아야 되는 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좀 봤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도 매일 좋은 게 아니고 가뭄도 오고 더위도 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거든요. 더위가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정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우리가 너무 걱정하는 것도 우리 몫을 누리지 않는데 그죠? 가무는 해도 저는 지금 해가 가무는 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더위도 오지만 가무는 해인데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아.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우리 보면 우리 전장님 대표님도 그리고 회장님 김인식 회장님 100%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고 의뢰할까요? 그런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아니면 저도. 근데 사막에 심겨진 나무처럼 나를 의지할 때도 있지만 계속 그게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시프트하고 있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에 기대지 마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짝다리 짚지 마시오 애들은 그렇게 써놓잖아요. 짝다리 짚지 마시오. 그러니까 그 기대는 거잖아요.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 이게 저는 의지하는 거라고 하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교상 목사님도.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그렇지만 가끔 때로는 또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오른쪽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가야 되는 거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고, 그 분들에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되는 거고요.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면 우리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제가 정확하게 보는데 거기에 웅덩이가 있는데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터진 웅덩이가 되면 안 되겠다. 터진 웅덩이 아시죠? 물을 아무리 부어도 터져버려서 계속 흘러나가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갑시다. 때로는 사막에 떨기나무가 돼 있는 위치에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계속 시프트해서 오른쪽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가야 되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됐을지라도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도 온다라고 하는 걸 저는 여기 말씀에서 한번 더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나가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옮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죠? 의지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사. 의뢰는 명사라고 얘기했어요. 의뢰. 묻고 답하고 하는, 저는 의뢰를 묻고 하나님한테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우리가 베스트를 다하는, 그래서 옮겨지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 CBMC가, 그래서 요 사막의 떨기나무에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그래서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이런 믿음으로 오늘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뒤에 7월에 주시는 CBMC와 CMB, 제가 이제 이 그림을 AI한테 이렇게 제가 쫙 집어넣었어요. CBMC가 뿌리가 되고 거기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 세계관과 경영 원칙을 배워서, 제가 JK 아카데미에서 우리가 같이 교육과 훈련하면서 이 콘텐츠를 가지고 CBMC가 줄기가 돼서, 그죠? 그리고 290개 각 지회가 가지가 되고, 그 가지 안에 사과나무가, 저는 여기 구로지살 지회 각 열매라고 보는 거예요. 각 지회. 그렇게 해서 쭉 했더니 얘가 이렇게 AI 챗 GPT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좀 고치고 해야 되는데, 구로지살 지회도 있고 그 안에 열매를 맺는 요런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열매 맺는 기업이 되는 요런 거를 우리가 하고 있고, 밑에 있는 에레미야 10장 8절을 쫙 넣어주더라고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제가 이 말을 넣고요. 뿌리에 강변을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열매를 맺고 청정하고 가문의 이런 지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월 달에 일 잘하는 CEO 했어요. 7점 비법. 열심히 일하는 CEO에서 성장시키는 CEO가 되자. 그래서 일 잘하는 CEO의 성장 공식의 적응 전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저 항상 우리가 4가지 적응 전략을 얘기했고, 적응 전략은 단순히 적응하는 게 아니고 계속 성장을 촉구하는 거다. 두 번째가 실전 비법. 성장하는 CEO는 성장하는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뒷장에 넘어가면 제가 여기는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게, 1단계 어떻게 생존하는 기업, 사장이 일하는 단계에서 이제 빨리 2단계로 올라가서 직원이 일하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직원을 어떻게 일하게 만들 거냐 하는 거를 안정적인 기업, 직원이 일하게 만드는 거고,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은 성장하는 기업, 시스템이 일하도록 하는 거. 제가 이번에 축구를 결승전만 처음으로 다 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스페인 축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진짜 잘하더라고요. 시스템적인 축구를 하는데 공을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그저 상대편을 가둬놓고 공을 못 만지게 하는데, 어떻게 전반전까지 슈팅을 하나가 안 나오도록 우리가 붙잡아 놓고 가둬놓고, 그것도 시스템으로. 저는 경영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진짜, 축구인데, 아니, 상대방한테 원래 한 번씩 공격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아예 그냥 공을 자기들이 공격하고 가면 그 앞에서부터, 그죠? 압박해가지고 뺏어내고, 아예 반 하프 코트에다 가둬놓고 축구를 하는, 프랑스 할 때 잠깐 후반전을 보고 나서, 되게 잘한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졸리는 눈을 뜨고 막 계속 봤어요.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일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요. 고객이 고객을 데려오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려고 계속 우리가 한번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속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구조, 사람이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 직원이 성장하는 구조. 그리고 네 번째가 미래 사업을 구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하면 좋겠다.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실질적으로 성장 대시보드를 좀 만들어서 CEO들이 직접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렇게 얘기했었고, 6대 영역에서 CEO 대시보드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특히 꼭 해야 되는 건 CEO가 재무에 대한 대시보드는 매일매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도 영업 마케팅, 그 다음에 고객, 생산, 조직, 요 부분도 같이 CEO 대시보드 뿐만이 아니라 KPI로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직원들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했고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장은 시작. 성장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의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그거를 그럼 시스템이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씩 자꾸 돌아가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대 영역에서 재무를 하지만 매일매일 물어보는 거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산출돼서 그걸 확인하고 그들이 계속 만들어내게 하는 거, 이렇게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로 보면 감독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해도 축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너는 내가 주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설명을 하고 하는 것들은 저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월 일 잘하는 직원 만들기 실전표. 그러니까 왜 일 잘하는 직원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원들이 제가 이제 이거를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항상 하는 게 50인 이하 사업장 요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CBMC나 이런 우리 규모를 보면 1인 기업도 있고 한 두세 명, 뭐 5명, 10명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CEO가 일을 진짜 잘해야 되는 거고 저는 지난달처럼 이제는 CEO가 직접 직원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회사들에 오는 사람들이 진짜 우수한 인력이 오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평범한 사람을 데려다가 CBMC, CMBA는 그저 비범한 사람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을 열매 맺는 CBMC에 우리가 직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첫 번째가 CEO가 CMBA 인지상을 명확히 알고 저는 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CMBA에서 우리가 말하는 일 잘하는 직원은 단순히 성과를 내는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고 우리가 CMBA적인 인재 공식을 보면 성경적 세계관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바른 인성을 우리 CEO들이 인터뷰할 때 채용할 때 인성에 대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얘가 제대로 된데 우리가 뭐 성경적 세계관은 묻지는 않죠. 그걸 물으면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 보고 되니까 그건 가지고 있지만 바른 인성, 그 다음에 전문 역량을 가지게 만들어갖고 실행력, 그 다음에 지속적인 학습,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 저는 이게 우리 CMBA가 하는 우리 CBMC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인재 공식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BMC의 일터 리더를 만들어 가는 거. 그게 우리 CEO들이, CBMC CEO들이 가져야 될 인재에 대한, 바람직한 인재에 대한 공식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의 세계관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른 인성을 가져야 되고, 전문 역량도 갖게 하고, 실행력, 지속적으로 학습시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요즘은 기업들도 많이 쓰지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뭐냐? 저는 한마디로 은혜라고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렸어요. 은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은 은혜다. 우리가 남들을 도와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착한 일 했어. 불쌍하니까 자비. 근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은 은혜잖아요. 아무것도 값없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아까 에레미야도 진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다시 70년 후에 너희들한테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은혜에 대한 부분,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법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로 계속 옮겨주시고 그 복을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자, 그래서 본이 되는 CEO의 영향력 공식을 제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한번 쭉 보면 말보다 행동이 먼저 돼야 되겠다, 우리 CEO들이. 이거는 본이 되는 CEO는 위의 인재 공식에서 성경적 세계관이지만 모든 CEO들이 믿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본이 되는 CEO의 영향력 공식인데요. 말보다 행동이에요. 두 번째는 권위보다는 섬김. 권위는 파워로부터 나오자는 거잖아요. 권위. 그저 권위보다는 그저 우리가 얘기하는 섬김이 더 있어야 되는 거고, 관리보다는 코칭. 저는 관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리할 때 자꾸 통제를 하잖아요. 코칭. 우리가 코칭하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지시보다는 저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마지막 성과보다는 저는 사람이다. 결국에 우리가 얘기하는 V는 그저 베네핏, 우리가 얘기하는 밸류는 베네핏 마이너스 코스트라고 제가 얘기할 때 항상 세상에 MBA적으로 접근하면 베네핏이 되고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베네피스 코스트를 빼고. 그런데 우리는 CMBA는 가치가 먼저 우리의 하나님 나라 가치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베네핏을 우리가 찾아야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본이 되는 CEO 영역 공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야 직원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CEO. 저는 성경에 고넬료 같은 CEO, 고넬료 그죠? 우리 대장은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CEO가 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CBMC 기업에서 우리 CEO들이 본이 되는 CEO가 어떤 경영자냐, 뛰어난 경영자 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우린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제자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 제가 작년 이맘때, 여러분도 재작년인가요?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작년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리진 리더십에 대해서, 그저 오리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CEO가 그저 직원들의 비전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게 진짜 알스케어 값이 80%까지 나와서 굉장히 그동안 했던 리더십보다 되게 의미 있는 그런 논문의 결과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경영을 할 때 우리 CEO를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진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본이 되는 CEO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보고 뭐를 하고 하는데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3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자동차 부품하는 회사에서 매주 전도된 사람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 직원 중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 우리가 본이 되는 경영을 했으면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예수를 믿고 싶어진다. 이런 CEO들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때 직원들이 잘 배우고 가르쳐 줄 수 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본이 되는 CEO에서 첫 번째 교육 한번 볼게요. 교육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우리가 교육을 되게 말하는데 이 교육은 진짜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왜 하는지를 먼저 가르쳐 줘야 된다.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야?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데 이건 누가 해야 되니까? 반드시 CEO가 직접 해야 되는 교육이 4가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들 회사의 존재 이유, 신입사원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될 때 꼭 CEO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코리아지탈이라든가 우리 이레덴탈이라든가 여기 모든 회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우리는 이 사업을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그게 미션이잖아요. 알려줘요. 두 번째, 우리 회사는 어떤 가치로 일해야 되는지, 핵심 가치, 그죠? 섬김이라든가 창조라든가 도전이라든가 그 핵심 가치를 얘기해주고, 업무를 하는 원칙, 이걸 꼭 우리는 많이 회사에 가면 있는데 그게 그냥 걸려만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매번 인식시켜 줘야 되는 거고, 지금 들어왔던 직원들한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이런 교육을 저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교육은 반복하는 데 있거든요. 인지시키는데. 그래서 업무 원칙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우리는 비즈니스를 여기 하러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결국에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각 기능들의 KPI들이 있어요. 그 KPI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요 4가지. 왜냐하면 KPI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4가지 교육은 꼭 하는 것들. 이 KPI, 직원은 무엇을 할 것보다 왜 하는가 이해할 때 더 오래 성장한다고 해요. 무엇을 할까보다 왜 하는가를 이해시키는, 이게 CEO들이 교육을 꼭 좀 해주시면 굉장히 회사가 이 왜에 대한 부분, 대부분 이거 그냥 없이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할까 하는 것보다 왜 하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가 반복 훈련이에요. 트레이닝인데 이건 반복 훈련을 계속 시켜주셔야 되는 건데, 훈련은 주기적인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훈련은 주기적으로 반복 훈련, 트레이닝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매일 작업 리뷰를 하고 주 1회 이슈나 개선 사항도 발표하게 하고 월 1회 직무 성과를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죠. 평가해야죠. 왜? 주간회의에서 평가를 해야 우리가 뭐가 부족했고 앞으로 뭐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뒷부분의 평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월 1회 직무 성과 평가는 계속 해야 돼요. 이걸 누가 하죠? 여러분들 CEO들이 해야 직원들이 움직이는 거죠.
팀장이 있으면 팀장하고 해야 되는 거고, 직원이 몇 명 없으면 그 직원들 데리고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기적 반복이 저는 큰 실력을 만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그 다음에 반복 훈련, 세 번째 이제 코칭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코칭, 좋은 리더는 답을 주기보다 질문하는 건데, 우린 자꾸 이제 답을 주려고 하는데, 이제 답 주는 시기는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저도 답을 주기는 굉장히 이제 AI 시대가 되고 어려워서 질문을 잘하는 시대, AI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질문할 거고, 그들이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책이 있잖아요. 질문을 하는 책에 보면 첫 번째 뭐죠? 질문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답이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질문하면 그들이 답을 찾고 고민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려면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해라. 왜 이렇게 했어? 이게 질문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는지,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코칭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경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뽑아라. 이 중에서 저는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을 진짜 잘하면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는데, 우리가 피드백을 잘 안 해주죠. 피드백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피드백을 평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리는 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평가는 시작. 평가는 과거를 보는 것이고 피드백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을 좀 여러분들이 컨셉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가를 통하는 거는 과거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미래에 대한 은혜, 저는 은혜도 장래 은혜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는 현재 은혜도 있지만 장래 은혜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도 미래 자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할 때 성장하는 기업은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시킵니다. 진짜 성장하는 기업들은 피드백을 굉장히 잘해요. 이 피드백을 꼭 필요할 때 순간순간도 하지만 주기적으로도 하고요. 그래서 일을 피드백을 하는 거고 사람은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여러분들이 원칙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일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일을 피드백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일을 피드백해 주는 건데 우리가 사람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경영에서 한번 우리가 했을 때 첫 번째 경영의 원칙 했을 때 첫 번째 뭐였죠? 일과 사람을 분리하라. 일과 사람을 분리. 내가 지금 피드백하고 평가하는 건 일에 대한 부분이야. 사람은 우리 CBMC 사람 다 사랑하잖아요. 사랑의 대상이야. 우린 다 너에게서 축복해 주기 원했고 너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일을 피드백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피드백만 하면 잘해도, 이 중에서 저는 피드백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PI. 그래서 원칙을 제가 보면 사람 중심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행동으로 말하는 거, 데이터로. 두 번째, 즉시성. 그러니까 가능한 한 당일로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는 것들을 바로바로 피드백해 주는 것도 되게 좋고요. 즉시성. 그 다음에 주기를 정해서 주 일주일마다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바쁘시니까 CEO들이 바로바로 못하니까. 그리고 또 바로바로 하는 것들은 못 줄 수도 있지만 꼭 해줘야 되면 즉시성으로 한다. 그 다음에 질문 중심으로 한다. 아까 얘기했죠? 답을 주기보다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 성장 중심이다. 비난보다 개선 방안을 함께 찾는다. 마지막 격려 중심. 꼭 격려 중심. 잘한 점을 먼저 인정하고 평가해 준다. 그러니까 피드백은 못한 것만 한다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했을 때 와, 너 이거 진짜 잘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자꾸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자꾸 피드백을 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제가 요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컴퓨터를 많이 하죠. 저도 마우스를 하니까 여기 어깨가 되게 아프거든요. 어깨 아픈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어깨가 아프면 이 어깨가 나도 아픈데 그래, 요 일을 10분 하고 쉬고 어떻게 하는 방법들을 자꾸 가르쳐 주면서 결국 계속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인정해주고 그들에 대해서도 격려해주고 하는 것들도 저는 계속 중요하다. 어떤 친구들은 어깨가 계속 아파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막 쉬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마우스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피드백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 KPI입니다. KPI 평가예요.
평가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돕는 나침판.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평가할 때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심판이 아니고 성장을 돕는 나침판이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KPI는 원래 Key Performance Indicator인데 제가 보면은 Key Performance Improvement라고 좀 생각했어요. 개선이에요, 개선. 그러니까 핵심 성과 지표가 아니라 핵심 성과 개선이라는 컨셉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KPI를 계속 봐야 되냐면 개선해야 되니까. 기업이 개선하지 않고 구르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이 정체되는 순간 우리는 기업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지만 Key Performance Improvement로 여러분들이 핵심 성과 개선이라는 관점으로 운영을 해주시고, 우리가 목표를 잡았어요. KPI는 원래 목표 잡으면 그 다음에 실행해야 되고, 우리 목표를 꼭 잡게 해야 돼요. 주마다, 월마다. 왜 목표가 없으면 우리가 얼만큼 도전해야 되는지, 그 목표를 왜 하는지가 안 되니까 목표를 잡으셔야 되고, 이게 CEO가 잡은 목표가 직원들한테 같이 내려가는 캐스케이팅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목표, 공동의 목표를 같이 잡으시고 실행하게 하고, 같이 실행하고, 측정하고. 진짜 측정이 안 되면 평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측정하시고 피드백하고 개선해서 성장.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경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옳은 경영 성과가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이 첫 번째 실전 비법, CEO가 본이 되도록 해주는 거. 본이 되어 실행할 수 있는 공식대로 해주세요. 자, 첫 번째를 했고요. 그럼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직원이 일 잘하게 만드는 기능별로 실전 스킬을 좀 갖추게.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딱 끝나면, CEO는 컨셉은 잡았는데 so what? 우리 맨날 우리 전재영 회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나 실행하는 방법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직무별로 핵심 스킬이 있어요. 코어 스킬, 그죠? 그 다음에 공통으로 해야 될 실행 역량을 함께 보는데, 영업 스킬을 한번 볼까요? 영업에서 해야 될 것들이 핵심 역량이 뭐예요? 왼쪽에 있는 거예요. 고객을 발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상담하고, 제안하고, 협상하고, 계약하고, 고객 CRM, 고객 관계 관리하고, 데이터, 요게 지금 영업에서 쭉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쭉 정리해 놨거든요. 그러면 실전 스킬, 고객 발굴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잠재 고객 리스트 작성하고요. 요즘은 시장 조사를 하지만 AI한테 시장 우리가 이런 사업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 그러면 주르륵 나와요. 그걸 가지고 기본으로 뼈대를 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잠재 고객 리스트를 작성하고 시장 조사하고, 상담은 질문 기법이나 니즈 분석. 요즘은 너무 AI가 잘 돼서 제가 보면 우리가 주로 꼭 써야 되는 게 챗GPT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제미나이 두 가지는 우리가 물어보면 답을 주잖아요. 그 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트북 LM으로 넘어가면,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들어가면 노트북 LM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준 데이터 내에서만 얘가 계속 바꿔줘요. 이거를 우리가 블로그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상담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자료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걔네들한테 주고, 제안서도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 제안서도 우리 쭉 주면 제안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창조적으로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협상. 가격 협상이나 조건 협상을 하는데, 가격 협상은 우리 CEO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할 건지. 계약서 검토하고 리스트.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계약서를 만들 때 제안서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주는 거고. 관계관리. 그 다음에 CRM을 활용하면 우리 좋은 CRM 툴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객 관리하는 CRM 툴들 주로 주는 이런 CRM 그 프로그램 가지고 관계관리 잘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하고. 요렇게 우리들이 핵심 스킬을 요 부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같이 하시면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핵심 스킬을, 이 직원들을 빨리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요 KPI가 아까 얘기한 KPI로, 신규 고객 수를 이번 달에 몇 개 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몇 군데를 다녀야 돼. 그 다음에 계약 성공률, 재구매율, 고객 만족도, 이익률, 이런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KPI가 되면서 성과가 되겠죠. 두 번째가 이제 관리 부분일 거예요. 관리 부분이 되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같이 하셔야 되겠죠. 일정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요. 문서 관리도 해야 되고, 보고서라든가 회의 운영에 대한 부분, KPI 관리, 의사소통,
그 다음에 AI, 요즘은 AI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업마다 AX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DX라고 했는데 AX라고 하는 회사들로 이제 많이 바뀌니까 회의를 요약하고 문서를 자동화하는 AI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의 핵심 스킬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돈에 대한 부분, 뭐 여러분들이 한 번씩 계속 해보면서 요런 일정 관리, 문서 관리, 대부분 많이 안 되는 게 일정 관리죠. 어디 계약하러 가고 뭐 하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도 꼭 일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부분이 되게 필요하고, 업무 완료율, 일정 준수율, 회의 실행률, 업무 개선 건수 이런 것들로 KPI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갈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것들은 생산 쪽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산의 직원, 그러니까 직원의 핵심 스킬이 생산 쪽에 작업 표준을 만드는 거, SOP를 만드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품질 관리, QC에 대한 내부 품질의 QC, 품질 관리 기준을 만들고 품질 관리가 되는 거, 불량률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설비 관리, 꼭 해야 되는 설비 관리, 그 다음에 불량 분석, 납기, 안전 관리, 생산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쭉 할 수 있도록 지표를 주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구매 쪽이죠. 구매에 대한 부분들이 비용이 굉장히, 지난번에 비용 관리할 때 세이브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구매 쪽에 협력업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협력업체에 대한 윈윈, 원가 협상, 원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비딩을 하거나 원가는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원가 관리. 그 다음에 재고는 최소 재고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재고 관리에 대한 부분도 꼭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납기 관리하게 하고, 공급망 관리하게 하고, 수요도 한번 예측해 보게 하고, 지금 얘기 드리는 이런 지표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각에 있는 기능에 있는 직원들한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KPI를 잡아서 구매 원가가 얼마 되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은 지금 우리는 몇 회전하고 있는 거야? 납기 준수율이 몇 프로야? 공급의 안정성은 몇 프로?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기 시작해서 그걸 지표화시키면 직원들이 일 잘하겠죠. 그 보고가 있어요. 이 보고 두 가지를 자꾸 직원들이 혼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원칙을 정해 주셔야 돼요. 네가 한 일을 내가 가지고 보고하는 게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원단을 만약 셌으면 이 옷에 맞는 원단은 이 원단으로 제가 어떤 원단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니까 두 중에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하는 게 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CEO가 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 두 번째가, 세 번째가 협업이에요. 부서 간 정보 공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부서 간 정보 공유가 조그만 회사인데도 잘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 위치를 누가 만들어 줘야 되냐면 CEO가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같이 앉혀놓고 회의를 하면 정보가 공유가 되겠죠. 그래서 작은 회사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유가 잘 안 되더라. 네 번째가 실행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회의 후 24시간 내에 실행이 바로 시작. 바로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요즘은 실행을 하면서도 계속 좀 바뀌니까 퀵인으로 바로. 퀵인이 뭐냐면 바로 즉실행이에요. 즉실행. 퀵인에서 바로바로 실행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AI 활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매일 AI를 업무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진짜 AI를 많이 활용을 하면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원들에 대해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 거, 이걸 자꾸 하는 거, 이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하나 드렸잖아요. 포스트 만든 거. 그것도 AI한테 제가 GTP에 쭉 제가 이런 거로 딱 집어넣으니까 걔가 딱 넣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 만들려면 제가 못 만들고 또 뭐 얘들 디자이너에도 포스터 만들고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는 가능한 됐어요. 그 다음에 학습이에요. 학습. 저는 이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회사에 신문들 보시잖아요. 신문들, 경제신문이나 이거. 그래서 직원들이 세상이 지금 환율이나 물가나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점심시간이나 독서나 또는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자꾸 시켜주셔야 돼요. AI도 필요하면 가서 강사나 AI 잘하는 친구가 산에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를 데리고 한다든가 교육도 시켜주고, 신문
3만 원이면 요즘 2개 보잖아요. 하나는 그 경제지 하나 주고, 하나, 그러니까 그 2개 갖다 놓고 쭉 보면서, 왜냐하면 사고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앞으로 AI 시대에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 그래서 신문도 보고 독서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AI 시대에 되게 어려운 거,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AI 시대의 직원들이 결과에만 되게 집중해요. 프로세스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AI가 바로 답을 주니까. 그래서 우리 교수들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1대1로 대화 시험도 보고 구술 시험도 보고 본인이 생각한 걸 쓰게 하고, 그래서 미국의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이제 이 또 시험 레포트 종이가 굉장히 많이 팔린대요. 왜냐하면 자꾸 쓰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원들도 여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CBMC. 우리 크리스찬 기업이 핵심 역량을 갖추려면 한 10가지를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필요한 10가지 핵심 역량. 우리가 그럼 직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울까의 마지막 골은, 저는 직원을 하나님 나라의 일터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직원들을 다 일터 사역자로 세우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서 그저 아론과 훌과 같이, 모세 같이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잖아요. 동역, 그죠? 함께 멍에를 매는 자.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일터 사역자로, 그 중에 몇 사람은, 저는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신앙관과 가치관,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 일한다고 하는 성경적 가치의 핵심 신앙과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인격, 신뢰할 수 있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까 본 것처럼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것처럼 정직과 책임감, 성실, 그 다음에 직무의 전진성. 우리가 영성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천 탁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직무의 전문성, 맡은 분야의 최고가 되게 한다. 엑설런스하게 한다. 그 다음에 고객 중심, 고객을 대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실행력, 즉시 실행하고 끝까지 완수하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에 대한 부분, 문제 해결, 문제보다 해결을 제시하도록 하는 지혜가 하늘의 지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혜라고 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많이 정의를 하거든요. 우리가 문제는 10%짜리도 풀 수 있고 20%짜리도 풀고 30% 풀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결되는 문제, 이거는 100%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AI 디지털 역량, AI를 업무 혁신의 도구로 활용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AI 청지기 정신, 지속적 학습,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이렇게 한 10가지의 핵심 역량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가는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이런 직원이 되게 해주세요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제가 한 실전 비법, 일 잘하는 직원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해보면, 인재 공식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이 돼야 될 거, 교육, 훈련, 코칭, 피드백, 평가, 일 잘하는 직원. 그래서 CEO가 일단 본이 되는 실행이 되면서 성장 공식으로 교육도 시키고 반복 훈련하고 코칭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KPI 평가. 직원들을, 저는 CEO가 이 일만 잘해도 진짜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접 일 안 하시고. 이제 두 번째 단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달에 한 것처럼 CEO가 직접 일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 일하게 하는 요 방법으로 좀 넘어가 주시면, 요것만 잘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기능별로 실전 스킬을 같이 놓고 요 부분들을 그들이 구체화시켜서 일하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코어 스킬과 공동 스킬, 공동 실행 역량 갖추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는 게 기업의 일터 사역자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 좋겠다. 여기까지 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실전 멘토링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한 15분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말씀 다 할 수 있고 그들이 나를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하는 일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로 제가 좀 바뀌더라고요. CEO가 해야 되는 건 의사결정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영을 책임지는 거고, 각 기능별로는 이 친구들이 해줘야 이게 전체가 되는 거고, 그렇게 자꾸 바뀌고 나중에는 그들을 어떻게 키워서 그들이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 할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하다 보면
이게 CEO를 잘 가르쳐야 여러분들이 직원이 일하게 되고 시스템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잘 가르칠 때 본이 돼서 가르치면 그들이 금방 받아들이니까. 본이 안 되고 가르치면 그죠? 요즘 애들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오늘도 얘기했지만 요즘 애들이 제일 많은 것 중에 좀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더라고요. 분노 조절이 막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선한 영향력을 할 수 있도록 섬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월 주셔서 오늘 또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 에레미야에 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주 심플하게 너희들이 사막의 떨기나무로 심겨질 거냐 아니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돼서 우리가 항상 생명을 공급받는 나무가 될 거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어려운 시기도 하나님이 결실을 하게 해주시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돼서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직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가 본이 돼서 가르치고 또 그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피드백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김의 은혜로 우리가 또 경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더위고 우리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가뭄의 시기에 우리가 온 내 말씀처럼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배운 것들이 하나하나 실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비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영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께 시프트하는 우리 CEO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로 디지털 지회 회원님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